기압과 날씨 변화라고 하는 단원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압과 날씨, 두 번째 고기압과 날씨, 세 번째 저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온대저기압이 있고 또 하나 열대저기압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온대저기압과 날씨를 보고자 해. 그래서 온대저기압과 날씨. 온대저기압의 특징이 있다면 이 저기압이 항상 옆에다가 전선이라는 걸 동반해 주거든. 그래서 처음에 전선이 무엇인가부터 확인하고 우리 온대저기압과 날씨를 보면 좋을 것 같아.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에 서로 만난 경계라고 하고 이야기를 줄 수가 있겠다. 공기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한번 공부해 봤잖아. 온도와 기압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선을 표현할 때 성질은 바로 온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전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전선의 종류가 한 4가지 종류의 전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할랭 전선부터 확인해 보자. 할랭 전선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할랭, 즉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밀려오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야. 자, 확인을 해보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밀려오니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로 밀면서 파고들면서 영향을 주게 되고 경계면을 만들어내게 돼. 그래서 경계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만들어진 이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난 이 부분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 전선이 찬 공기가 밀고 오면서 생긴 전선이라서 할랭 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따뜻한 공기는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찬 공기가 영향을 받겠지, 아니 따뜻한 공기가 영향을 받겠지. 찬 공기가 밑으로 밀고 오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위로 솟아오르면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이 구름 때문에 구름 아래로 비가 내리는 강수구역이 형성이 되겠지. 그 특징을 보자. 자, 첫 번째 할랭 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경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또 하나, 전선면에서 전선의 이동 속도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계속 파고들면서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저군형 구름이 생성이 되고, 이 저군형 구름 아래에 비가 오게 되므로 좁은 지역에 비가 몰려서 내려오니 아마도 소나기가 내리게 되겠지라고 하고, 전선의 뒷면에 비가 오는 강수구역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할랭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따뜻하던 지역에 찬 공기가 오게 되잖아. 그래서 이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온도는 낮아지고 기압은 아래로 누르는 찬 공기가 생겼기에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할랭 전선이고, 할랭 전선의 일기도용 기호는 전선면 앞에 뾰족뾰족하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것이 바로 할랭 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두 번째, 온난 전선. 온난 전선 역시 이름을 들은 바와 같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 따뜻한 공기는 온도가 높으니 밀도가 작을 거야. 그러니까 찬 공기 아래로 들어갈 수가 없겠지.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를 밀어내게 되니 찬 공기 역시 밀려가면서 이렇게 경사인 전선면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때 이동 속도는 한랭 전선에 비해서 느리다라고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지만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상승하지 못하므로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이 층운형 구름 자리에 비가 온다면 강수구역은 꽤나 넓게 만들어지네. 그래서 넓은 지역에 보슬비 또는 이슬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때 이 강수구역은 전선의 앞쪽에 강수구역이 형성이 된다. 자, 이렇게 온난 전선이 통과를 하고 나니 찬 공기가 있던 지역에 따뜻한 공기가 오게 되잖아.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하고 공기는 위쪽으로 밀리고 있으니 기압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거지. 자, 온난 전선은 그러면 그림으로 그렸을 땐 어떻게 그려줄까? 전선의 앞쪽으로 동글동글 표시해주면 바로 온난 전선의 표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폐색 전선.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랭 전선이 뒤따라 오다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온난 전선과 겹쳐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겹쳐진 전선을 폐색 전선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폐색 전선이 지나면 한랭 전선의 이 뒤쪽에 있던 찬 공기가 이 따뜻한 공기 구역을 넘어서 이쪽 찬 공기와 합쳐지게 되므로 전선이 서서히 소멸할 때 나타나는 형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이 폐색 전선은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동글 뾰족, 동글 뾰족이 한 방향으로 같이 나타나도록 그려줄 수가 있지.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체 전선. 자, 이름만 들어도 정체 전선 안 움직이겠지? 자,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이런 정체전선의 예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장마전선, 이런 것이 예가 되는 거야.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려면 그만큼 구름의 양과 수증기의 양이 많아서 비가 오랫동안 내릴 수 있어야 하는 특징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북쪽에 있는 찬 공기,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지게 되므로 전선의 면은 얘가 기울어진 경사보다는 위도의 나란한 모양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지. 정체전선은 동글과 뾰족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데, 자, 반대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정체전선이다. 참 신기한 것은 보면 한랭전선일 때도 비는 전선의 뒤쪽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찬 공기가 있는 쪽에 비가 왔잖아. 온난전선도 볼까? 전선의 앞쪽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찬 공기가 있는 쪽에 비가 오게 되지. 자, 그렇다면 이 정체전선 역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비가 오게 되냐라고 하면 바로 찬 공기 쪽에 비가 오는 강수구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은 어떠할까? 자, 그래서 온대 저기압을 한번 표시해 볼까 우리? 온대 저기압은 두 번째 온대 저기압. 이런 온대 저기압은 전선을 함께 동반을 함으로 보통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러면 왼쪽이 뾰족뾰족 한랭전선, 오른쪽이 동글동글 온난전선. 그래서 여기를 뒷면에서 단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니? 찬 공기의 급경사, 따뜻한 공기의 완만경사, 다시 찬 공기, 방향은 찬 공기가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면서 찬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밀려가는 그림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 자, 여기에 강수구역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한랭전선의 뒤쪽으로 비가 오는 강수구역과 원래 저기압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저기압을 포함하여 온난전선의 앞쪽이 모두가 다 강수구역이 된다. 또 풍향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날씨할 때 시작한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쪽 찬 공기가 있는 쪽은 저기압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가니까 남동풍이 불고 있는 강수구역 이쪽이니까 아하, 층운영의 보슬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여기는 어떨까? 저기압 쪽으로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하니 어떻게 될까? 남서풍이 불게 되겠지? 이런 남서풍이 불지만 여기는 강수구역이 아니네. 그래서 따뜻하고 맑은 날씨의 구역이 되는 거야. 이 뒤쪽의 찬 공기는 어떠할까?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야 하니 부는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이 되면서 바로 소나기가 내리는 좁은 지역이 형성이 되겠지. 이러한 온대 저기압의 특징은 가만히 멈춰 있는 저기압이 아니라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는 저기압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돼? 이쪽에 있는 찬 공기의 한랭전선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폐색으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지점, 일명 A라는 지점을 놓고 A 지점의 날씨는 서서히 어떻게 바뀌어 갈까라는 걸 볼 수가 있어. A 지점에서 처음의 날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겠지? 바람은 남동풍이 불 것이고 아마도 보슬비 또는 이슬비가 내리는 찬 공기라 온도가 낮았고 기압이 조금 높았던 상태였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1차 온난전선이 통과를 해줬어. 그랬더니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게 되고 맑고 온도가 높아 따뜻한 날씨가 되겠지. 그리고 기압은 다시 살짝 떨어지게 된다. 다시 시간이 지나 한랭전선이 통과를 하게 되면 북서풍이 불게 되고 소나기가 내리게 되면서 다시 찬 공기가 다가오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기압이 높아지는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날씨의 변화, 즉 풍향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전선이 지나갔는지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 또한 A 지점이라는 걸 놓고 보니 처음엔 남동풍이 그리고 남서풍이 세 번째 북서풍이 불어온다라고 가정을 하자.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으로 풍향을 정하거든.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돌겠네. 그래서 A 지점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사실은 일기예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지. 어떻게? 지금처럼 우리가 가시 영상이거나 적외선 영상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저기압이 있고 구름이 발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편서풍 지역에 있으니 이 편서풍을 따라 저기압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일기예보라는 형태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일기예보의 형태는 간단합니다. 현재 일기를 먼저 측정을 하지요. 현재 일기를 측정을 하고 이 측정된 일기를 분석을 해주겠지. 이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서의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을 확인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예상 일기도를 만들어내고 이 예상 일기도를 예보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바로 내일의 날씨라고 하는 형태로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러한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날씨를 측정하고 이 날씨라고 하는 것을 지도에다 그리면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고기압이니 날씨니 다 쓰면서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기도용 기호가 되는 거야. 일기도용 기호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 이 동그라미의 상태를 가지고 날씨를 정할 건데 동그랗게 되어 있다면 맑음, 얘가 까맣게 칠해져 있다면 흐림이라고 하는 구름의 양, 운양을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되지. 그리고 꼬리를 하나 그리게 되는데 이 꼬리가 바로 무엇이냐? 바람의 방향인 풍향을 결정을 하는 거야. 풍향은 이쪽에서부터 나에게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바람이 오네 북동풍이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지. 자, 그리고 요 앞에다가 숫자가 뒤와 함께 들어가는데 그때 숫자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기압과 온도가 숫자로 붙는다. 그리고 요 앞에다가 현재 날씨를 표현하는 일기가 들어가게 되지. 점이 하나 찍히면 비가 오는 거야. 아이고 이런 예쁜 표시 하나 들어가면 눈이 오는 거야. 비가 오고 있는데 아이고야 한꺼번에 한 자리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네. 그러면 소나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갑자기 눈앞에 뭔가 가려지고 있어.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하늘에 번쩍 움직이는 게 나왔어. 천둥 번개인 뇌우가 치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바람은 얼마나 강하게 불까? 바로 이 풍향 뒤에 꼬리를 달아주는데 짧게 중간에 하나를 달아주면 풍속인 2m/s가 되고 뒤에 길게 하나가 달리면 5m/s가 돼서 지금 이 그림은 북동풍에 7m/s의 바람이 붑니다 라는 뜻을 가지는 거야. 여기에 깃발 그림이 하나가 들어가면 25m/s라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도상에 등압선을 그려주고 등압선에다가 지역마다 일기도형 기호를 넣어준 뒤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분석을 하고 우리는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